안녕하세요. 본 PPT는 에너지 융복합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정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애칭, 식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노호균입니다. 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식각, 뭔가를 깎아낸다 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면 채석장 사진인데 돌을 필요한 만큼 꺼내면 그 위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식각이란 어떤 물질의 특정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 공정을 보자면, 마스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되는 건데, 식각 깊이가 얇을 때, 조금 깊게 파지 않아도 된다 싶을 때는 소프트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약간 말랑말랑한 마스크, 일반적으로 PR 패턴을 마스크로 사용을 해서 간단하니까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깊게 팔 때는 PR로는 안 돼요. 깊게 파면은 어느 정도 파다 보면은 PR도 같이 지워지게 되는데, 깊어지다 보면은 PR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패턴이 깎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단단한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드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단단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속을 패터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칭 프로세스, 이제 어떻게 깎을 것이냐에 넘어가 보면, 먼저 외대칭이 있습니다. 외대칭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냥 담궈버리는 거죠. 산이나 연기 같은 거에 그냥 담궈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에 녹는 물질이면은 마스크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는 것이 녹아내리겠죠.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즉 에션트에다가 그냥 담궈버리는 걸 외대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드라이 에칭이 있는데, 드라이 에칭은 보통 플라즈마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드라이 에칭은 산 에칭에 비해서 장점이 이방성으로 깎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방성은 어떤 한 방향으로만 깎인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습식식각, 외대칭 습식식각은 등방성 식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등방성 식각은 이제 깎여 나갈 때 모든 방향으로 360도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깎여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깎여 나가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은 액체에 담그는 거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공정 속도가 빨라요. 생산성이 높은 것과 공정 속도가 빠르다는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공정 속도가 빠르더라도 한 번에 한 장만 공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생산성은 낮겠죠. 그런데 외대칭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웨이퍼 30장, 40장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그 웨이퍼 안에서 깎여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선택비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로 아까 소프트 마스크 혹은 하드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 했는데, 소프트 마스크를 써도 소프트 마스크에 대한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단점으로는 이게 등방성으로 식각이 되기 때문에 벽면에 기울기가 발생합니다. 아래로만 딱 깎였으면 하는데 옆으로도 깎이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예 패턴 자체가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어려워요. 이게 액체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밀하게 오차율이 정말 정밀하다 이렇게 공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식각 방식이에요. 습식식각을 SEM 이미지로 지금 보는 건데 그냥 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A번을 보시면 둥그스름하게 깎여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옆으로 계속 파고 들어오면서 마스크만 남아 있다가 마지막 D번 사진을 보시면 그냥 패턴이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제 건식식각인데요. 건식식각 변화는 이방성으로 깎인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저희가 원하는 거죠. 아래로만 깎이게 할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미세식각이 가능하고 아래로만 깎이니까 또 상대적으로 쉬운 공정 컨트롤이 있습니다. 습식식각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용액이 드래그 아웃 되기도 하고 또 클리닝 용액 물이나 DI 같은 물이나 이런 데 담궜을 때도 그 이온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계속 알게 모르게 식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건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파워 조절, 가스 조절로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택비가 낮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웨대칭과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드라이 애칭은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깎는 거다 보니까 마스크 자체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마스크 자체도 깎여 나가서 어느 정도 깊이 이상으로 파괴되면은 마스크 자체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깎기 위해서는 하드 마스크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공정 속도가 느립니다. 플라즈마를 띄워서 깎아내는 공정인데 워낙 공정 속도가 느려서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깎았는데 워낙 공정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화학적 식각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ICP-RI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나마 속도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외대칭에 비해서는 그 공정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애칭에는 아까 말씀드린 ICP-RI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식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장비의 계략적인 구조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샤워 헤드가 있고 전류가 인가되는 샤워 헤드 부분이 있고 쇼트가 나지 않기 위한 세라믹 튜브 그리고 이제 식혀주기 위한 쿨링 라인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ICP-RI의 메커니즘을 알아봐야 하는데 메커니즘에 들어가기 앞서서 플라즈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라즈마는 SF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와 엄청날 것 같고 플라즈마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배웠을 수 있어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물이 에너지가 없으면 얼음으로 있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으면은 액체로 있고 물로 있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정말 많아지면은 수증기, 기체 상태로 상이 변화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하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는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기체 상태에서는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 플라즈마 상태에서 더 떨어질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원자 안에는 이제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다 못해서 핵과 전자가 떨어지는 상태. 이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에 약 10,000도 이상의 온도로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면은 10,00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하면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온도로 주기엔 너무 힘들고 전기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가한다라고 하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약 15.8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면은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고 플라즈마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플라즈마입니다. 건식 시각은 ICP 원리와 RI 원리를 동시에 이용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I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ducted Coupled Plasma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앞서 말한 플라즈마를 이용합니다. 플라즈마를 만들면 이제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 핵이 플러스에 이제 극을 갖게 되는데 샘플 쪽에다가 마이너스 차지를 주면은 플러스 차지를 띠는 핵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빠르게 와서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부딪힌 곳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마치 운석이 떨어지듯이 이온이 갖다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점점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성 식각이 가능합니다. 한쪽으로만 깎는 식각이 가능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핵이 운석처럼 한쪽 방향에서 쏟아져서 깎아내는 거죠. 이게 ICP 원리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이러한 ICP만 가지고 식각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느립니다. 물리적으로 다다다다다 갔다가 때리긴 하는데 이게 속도도 원체 느릴 뿐더러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각 속도도 이제 너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안 그래도 느린데 더 느려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좀 속도를 올려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멍 뚫어서 안에다가 뭐 가스 집어넣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에다가 그냥 염산을 가스 형태로 넣어버리죠. 어차피 매대칭 속도 빠른데 꼭 뭐 액체로 하라는 필요 있습니까? 기체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성 가스를 집어넣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인 플루오르나 염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어떤 물질을 깎냐에 따라서 두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뭐 둘 다 쓰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ICP RI는 물리적 시각과 화학적 시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깎이냐? 역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SEM 이미지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깎이죠. 예쁘게 마치 버터 썰어 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수직 방향으로 깎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약간의 슬로프, 경사가 진 형태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경사가 있으면은 가령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컨택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럴 때 약간 빗변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단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어떤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빌딩처럼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을 원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각 그 기초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었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 어려운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